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 논의를 이제 해나가면서 그 코드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 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표기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표기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논의를 이제 쌓아 올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은 이제 다음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은 이제 어떤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요 y 값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데이터만 이제 있는 거죠. 그냥 그 요 타겟 값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정답은 모른다. 네가 알아내라.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이제 해보면 우리가 그 요런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모형한테 이제 경험을 이제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우리가 이제 x와 이제 y들을 이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뭔가 이제 예측값을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움을 이제 주고 싶습니다. 그죠? 음. 그럼 이제 모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지도 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정답과 이제 타겟 값을 이제 경험을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기계 학습이 뭔가를 학습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제대로 학습이 됐는가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품종 예측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품종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품종 예측과 그 아이리스 타겟 값과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채점이죠. 그래서 이제 채점을 이제 수행하고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그 채점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한 줄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 설정 단계입니다. 초기화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은 이제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되는데 그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경험하는 이제 과정이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을 종종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경험을 최적화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맞춰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종종 이제 fit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이제 처음 돌입하게 되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휘를 이제 구축하는 중입니다. 기계 학습의 어휘가 구축이 되어 가면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전문성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그 새로운 데이터 등에 대한 이제 예측이죠. 그러면 이제 최적화된 모형이죠. 최적화된 학습된 모형이라고 볼게요. 학습된 모형의 적용과 활용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응용 목표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학습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예측이야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측에 대한 이 모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 얘가 이제 뭐 제대로 예측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했고요. 이 모형 이제 이 표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요 X에 대응하는 Y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지도 학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종의 이제 모형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당 모형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그 모형의 출력이 실제와 이제 근사하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사항이죠. 희망 사항.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표기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모형의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은 거죠. 얘가 이제 정답인데 그럴지 아닐지 몰라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모형이 발생한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지만 정답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의 출력을 예측이라고 부르고 y에다가 뚜뚜루뚜루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이 모형의 출력이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정답하고 이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코드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 표기를 말씀을 드리면 요 아이리스의 타겟이 지금 요 표기에서 이제 y의 역할 y로 간결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품종 예측을 다음과 같이 y hat 이렇게 y 모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KNN predict가 바로 이제 그 F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F에다가 아이스 데이터인 X를 집어넣으면 뚜뚜루뚜루 하고 이제 예측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맞았는가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가요? 퍼펙트하죠. 그죠? 완벽한 이제 결과를 이제 얻었죠. 그래서 150건 중에서 150건을 이제 맞추면서 그 완벽한 결과를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쓰는구만 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리 이제 다음 논의입니다.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위해서 우리 교재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재까지의 싱크를 좀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논점을 또 새롭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부분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그 점심 먹고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냥 블랙박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래서 47페이지 26번 입력을 수행하신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설정을 이제 했고요.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페이지 27번 입력을 보시면 이제 fit을 통해서 훈련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훈련 수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48페이지 그 1.7.5절에서 이제 예측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금 순서가 이제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모형을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형을 평가를 하고 나야지 이제 이거를 어,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아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28번 입력을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야생에서 꽃받침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인 붓꽃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벡터로 표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생보다는 저기 그 양재동 꽃시장 가야 되겠죠. 그죠? 양재동 꽃시장 가서 붓꽃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붓꽃을 이제 한 송이 이제 사가지고 꽃받침과 뭐 꽃잎의 이제 길이와 폭을 측정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인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든 모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예측을 얻는 것을 이제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실제로 정답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정답을 알고 있었으면 뭐하러 이런 모형을 만드나요? 그냥 뭐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요걸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전처럼 이제 새롭게 어딘가에서 새롭게 획득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그런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 이제 훈련이 됐으니까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x new를 하나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양재동 꽃시장을 가는 이제 과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꽃을 측정하는 과정도 좀 생략하고요. 그냥 5.0, 2.9, 1.0, 0.2와 같은 측정치가 새로운 데이터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모형에 이제 집어넣고 싶은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쉐입을 살펴보면은 이제 4개의 특성을 가진 벡터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구성하죠. 어떤 이제 벡터를 이제 구성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벡터는 지금처럼 n개의 n 차원으로 된 이제 실수값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우리의 알고리즘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1부터 S개의 방식의 이런 데이터 셋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을 이제 기대하냐면 요거의 형상이 S by N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예측을 이제 Y predic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N한테 predict를 해가지고
x new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기대하는 형식은 2차원의 형식인데 얘는 그냥 n짜리의 1차원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인 경우에 그 보통 이제 강제적으로 차원을 그 구성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 XS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XS를 X new를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로 하는 데이터 셋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S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XS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X는 지금 데이터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요 XS는 그게 데이터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 by N이라고 제가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포인트의 경우에는 그냥 n짜리의 현재로서는 이제 벡터인 거죠. 물론 데이터 포인트가 반드시 벡터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냥 데이터 포인트들은 다 이제 벡터라고 좀 논의를 간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XS라는 표기를 쓴 이유는요. 뭐냐면 대문자 X와 소문자 X를 변수에서 구분해서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그리고 그 X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가독성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소문자 구분을 왜 하는 거야? 역시나 가독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x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1차원하고 2차원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소문자 x, 얘는 대문자 x 뭐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써야 돼? 나는 그냥 Shift 키를 누르는 게 귀찮아서 소문자로 쓰고 싶은데 쓰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가독성을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의 이제 모형이 이제 수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집어넣고 그 모종의 이제 모델을 이제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x new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고 y predict가 이제 모형을 통해서 이제 거쳐서 나온 값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 거죠. 처음이니까는 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논의가 간결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작업은 사실상 이제 다 표현이 이제 됐는데요. 보시면 어떤 보통의 보통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보다 이제 많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셋의 단위로 입력을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 단위로 처리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배치 단위로 처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포인트가 딱 한 개 있어도 이 형식 요건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by N인데, 요 S가 딱 한 개가 있는 경우라도 이런 형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직관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덜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XS를 KNN predict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Y predict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면 Y predict의 경우에는 S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그게 한 개라고 할지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XNU를 집어넣고 모형에 된 다음에 Y predict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모델이 뭐라고 예측을 한 건가라고 하는 점을 위해서 이 Y predict가 이제 뭔가 예측을 하면 이것은 정수인 코딩된 값을 예측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Y는 실제로 이제 학습을 수행할 때는 0번, 1번, 2번과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정수인 코딩입니다.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수인 코딩이고, 근데 이런 정수인 코딩은 이제 연산에서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결과적으로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라벨 딱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라벨로 최종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타겟 네임즈와 같은 곳에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서 y predict의 첫 번째 값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렇게 이제 왜 했냐면 이게 이제 S개짜리의 그 텐서로 1차원 텐서로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했고요. 그래서 타겟 네임즈에서 이제 해당 레이블을 이제 선택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토다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왜 했을까라고 하면 이 X new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의 정답을 알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죠?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알고 싶은데 현재 구성된 모형을 이제 사용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잠재적 문제가 뭐냐면 이 0번, 1번, 2번이 고르게 50개씩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얘를 지금 세토사인 0번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토사가 맞았든지 틀렸든지 간에 이게 찍어서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건 이제 추정일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된 알고리즘을 먼저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야 봐라 봐라, 얘가 딱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해보니까 얘 100점 맞는 애잖아. 그죠? 얘 전교 1등이야. 얘가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시험장 가서 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맞는 거야. 의심하지 마. 얘는 전교 1등이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작업은 이제 X류에 대해서 그 타겟 이제 실제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하고 싶은데, 걔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150건 중에서 50건을 맞추는 애였어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전교 꼴등이에요. 그냥 얘는 만약에 우리가 모형을 평가하는데 이 정도로 맞췄다 이러면은 삼지선다에서 그냥
쭉 긁어가지고 맞추는 그 정도의 확률이니까 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야 얘는 전교 1등 만점 받는 애니까 센터사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뭐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만 믿어야 돼. 이런 식의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토사인 것을 상당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교재에서 제시한 게 이제 이런 흐름인데 교재는 요거를 먼저 제시했어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이런데 뭐냐면 이 48페이지에서 그 보시면 이제 훈련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했는데 여기서 어떤 의문을 제시했는가? 49페이지 모델 평가하기 상단의 그 문단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새로운 붓꽃을 세토사 품종을 의미하는 클래스 0으로 예측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죠. 왜냐면 방금 전에 상의 드린 대로 찍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찍어서 맞춘 거냐 정말 알아서 맞춘 거냐 맞기는 한 거냐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진짜로 맞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모델 평가하기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평가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측을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인 형태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50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이제 채점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수행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이제 채점 부분인 거죠.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 채점을 아까 그 평균값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평균값으로 지금 제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개에 따라서 막 3%, 5%씩 확확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이제 샘플의 개수가 작을 때는 그냥 전체에서 몇 개 맞았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 값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97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97은 100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100점이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이제 옆쪽에 보시면 51페이지에서 훈련과 테스트 세트로 나누는 과정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우리가 여기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43페이지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3페이지의 논의를 그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준비된 것도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언급드리고 구체적으로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대문자 X를 데이터셋이라고 우리가 그 표기를 어휘를 이제 서로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논의드리면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시험에 동일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습 문제에 나온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이 훈련 시점의 데이터셋은 거기에 대응하는 정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 문제도 경험했고 정답도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그냥 달달 외워서 수능에 오 내가 봤던 게 바로 나왔네 하면 그냥 맞춰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응용이 되냐는 거죠. 그죠? 응용이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응용력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학습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거를 다시 그냥 예측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훈련을 경험을 시켜줘 버린 겁니다. 엑스트레이는 이제 경험시켜 줬는데 다음에 이 프리딕트를 한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미 경험한 데이터인데 그냥 정답만 가린 거예요. 정답만 가리고서 그냥 다시 한번 해봐 이랬는데, 이 알고리즘의 특성상 이거를 그 정답을 가려도 한 번 경험한 정답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알고리즘의 속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하면 반드시 이게 외워서 했는지 뭐 아닌지를 무조건 외워서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모호한 거죠. 얘가 진짜 잘 알아서 한 건가 아니면은 요거를 외워서 한 건가 알 수가 없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절차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새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쪽에서 새로운 셀을 이제 추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사이클런의 API를 활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제 하위 패키지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같이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X 트레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X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테스트 사이즈의 비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분의 1 이렇게 이제 설정이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셔플이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효과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셔플을 이제 강제적으로 끄고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살펴보려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 이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이클론에서는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 그야말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하면 그 다음 설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누기 설정이죠. 나누기 설정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X트레인과 X테스트로 나눠줍니다. 이때 이제 이런 표기들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데이터셋을 이제 X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기를 이제 따라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X트레인과 X테스트로 이제 나눠졌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총 150건이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 설정에서 4분의 1, 25%를 시험 데이터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38건이 이제 나왔는데 요 이 4분의 1 혹은 25%가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50을 이게 4분의 1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적당히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개수가 이제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대단히 이제 상식적인 그런 이제 알고리즘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그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나눌 때는 타겟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타겟도 같이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Xtrain의 개수와 당연하게도 Ytrain의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assertion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ssertion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참이면 그냥 조용히 통과하고 거짓이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죠. 데이터셋 X가 각각 훈련과 시험으로 나뉘었고요. 타겟 Y가 Ytrain과 Ytest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assertion을 통해서 그 훈련 데이터끼리는 개수가 동일하다. 시험 데이터끼리는 개수가 그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굳이 Ytrain에 대해서 프린트문을 다시 한번 뽑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요 셔플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 점을 같이 한번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셀에서 그 이 나눠진 것을 관찰하는데 그 Y에 대해서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Y 트레인을 시리즈로 잠깐 만들고 요 밸류 카운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유형 도수 산출이라고 이제 부르고 간단한 인라인 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형 도수 산출을 통해서요. 원래 아이리스의 타겟 값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유형 도수 산출에서 Y 트레인에 대해서도 수행해보고 Y 테스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 함수를 규정하시고 나면 이제 결국 이제 진짜 Y와 Y 트레인과 Y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형 도수들의 분포를 같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 파이썬의 문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시면 챗GPT한테 한번 이제 한 줄 그 주신 다음에 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도 그 파이썬 입문서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이 유형 도수를 보시면 0번과 1번과 2번으로 정수 인코딩된 레이블들이 각각 50건씩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들이 균형 분포라고 하겠습니다. 이 균형 분포가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을 하는데 뭐 세토사만 많이 경험하고 벌시컬러나 버지니카는 많이 경험 못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밸류 카운트라는 기능을 쓰면 요 각각이 0번 50개, 1번 50개, 2번 50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 분포를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이 예시 데이터이다 보니까는 이제 균형 분포로 이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왜곡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의미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아래쪽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이 트레인과 테스트 상황을 보시면 트레인이 0번 50개, 1번 50개인데 2번은 12개밖에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테스트 쪽에서는 0번하고 1번은 없고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균형 분포가 아니죠. 굉장한 이제 불균형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왜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가 미리 살펴본 결과
데이터가 이 레이블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얘네들을 쪼갤 때 셔플을 안 했어요. 셔플을 안 한 상태로 그 4분의 1을 쪼개라고 하니까 한 요 정도에서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셔플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쪼개지니까는 테스트 쪽에서는 2번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학습 시점에서는 0번하고 1번을 경험을 하는데 이 2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을 적게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만 0번하고 1번은 물어보지도 않아. 2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차 싶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은 종종 잘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이 셔플을 true를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shake it, shake 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 이제 유형 도수 산출해서 이제 y train하고 y 테스트를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그 어떤 임의적인 분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 근데 화면이랑 좀 다른데? 그쵸? 이게 왜 그럴까요? 랜덤 셔플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찾을 때마다 이제 매번 이렇게 결과가 달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까보다 좀 낫지만 여전히 이거는 좋지 않은 분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1번 지금 제 결과에서는 0번이랑 1번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사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보단 나아졌지만 만약에 이런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역시나 평가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혹시 이제 훈련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섞어요. 예. 다시 섞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번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타짜가 되는 거죠. 타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에서 난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난수 초기 값은 그냥 0 이상의 정수면 됩니다. 그러면 0 이상의 임의의 정수라고 하니까 그냥 제일 간단하게 0이라고 해보죠. 예?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난수 초기 값을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유형 도수 산출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개선점이 있어요. 저랑 완벽하게 이 수치가 동일하실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게 타짜잖아요. 패가 돌아간다 해갖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패를 이렇게 밑에서 빼고 위에 한 장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를 이제 재현할 수 있죠. 근데 좋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저 랜덤 스테이트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분포가 좋은 값으로 우리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값이 뭔데? 모르죠. 해봐야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시행착오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하나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 알아봐야 될까요? 밥 먹고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